저희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 네트워크 활동을 지금 12년에 발족하셔서 12년 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광역 단위 네트워크가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고 있는 시국 마을에도 영감이나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또 이야기를 전달해 줄 만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현재는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예,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의 송은아 회장님 앞으로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생겼다! 날씨도 너무 좋고 산세가 너무 좋아서 오는 자체가 그냥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머릿속에 하얘져서 발표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은 성남이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계속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자료 정리를 하면서 잘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전에 잠깐만 감아주시겠어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 옆에 함께 피는 꽃들처럼 동네의 촛불 같은 도서관이 함께 모여서 들불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경도협이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감아주세요. 아니, 옆에 주변에 시끄러우세요. 눈에 감아주세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 옆에 함께 피는 꽃들처럼 동네의 촛불 같은 도서관이 함께 모여서 들불이 되고 싶습니다. 집에 가도 될 것 같죠?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연약함도 느껴지지만 또 강인함도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경력 발족할 때는 없었지만 이게 계속 남아서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국가 도서관 통계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직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22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이제 그 운영 주체가 뭐 국가이거나 지자체인 공립이 있고요. 저희처럼 뭐 개인이나 단체, 뭐 아파트나 임대 이런 식으로 운영 주체인 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2년도 전국을 살펴봤을 때 공사립 다 합치면 6,400 잘랐네요. 전체가 6,899개의 도서관입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공립은 2022년도 기준으로 1,578개이고요. 사립은 5,321개예요.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사립 작은 도서관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보면 점진적으로 이제 도서관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국공립 도서관으로 전국에서 중요 이제 거점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사립 도서관들은 더 촘촘하게 공공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들과 더 밀착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공립보다는 사립 쪽은 도서관들이 훨씬 더 활발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반면 또 이런 작은 도서관들은 또 폐관도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그러니까 5,321개관 중에 경기도에 1,676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2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군별로 이제 고른 분포는 아니지만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에는 도서관 수가 의외로 적어요. 적고 이렇게 막 화성, 용인 뭐 이렇게 아파트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는 데는 반면 도서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작은 도서관 있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보셨나요? 얼른 보셨나요? 네. 화성은 214곳이고요. 지금은 화성 같은 경우는 도서관 정책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도서관들 위치를 점으로 찍는다고 하면 어떨지 그냥 상상이 되시죠? 엄청 이렇게 화성이나 뭐 성남, 용인 이런 데는 오미조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도서관 현황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줄여서 경도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동네 구석구석 책 읽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 깔깔거리는 작은 도서관을 희망하는 지역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모여서 만든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계속 경도협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제 저희 경도협에는 이렇게 19개 시군도 있나요? 19개 시에 이제 협의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협의회가 정회원이긴 하지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준회원으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19개 지역인데 이제 광주시 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정상 협의회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그런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 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 운영자, 실무자, 자원활동가 교육 및 워크숍, 뭐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 관련 정책 제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축제도 진행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컨설팅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책을 통한 도서관 문화와 독서 문화 확산에 저희가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수탁 운영해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력 지원 사업은 또 올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뭐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이고 이제 또 주제가 나와 뭐 이제 뭐 이웃의 연결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여서 저는 이제 도서관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하게 되었는지 그 조직 과정과 현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도협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 결국 이제 모든 활동이 저에게서 일단은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도서관에 접하게 되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성남시 순회동에 있는 푸른마을로 2001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바로 저희 동 앞에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3살, 5살 이제 딸 아이를 키우고 이제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제 저는 그냥 도서관 이용자였거든요. 근데 도서관 이용자였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주민들이라는 걸 알고 감사한 마음에 나도 언젠가는 봉사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발을 들여놓은 게 2004년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때 이제 세 사람이 되게 의기투합해서 도서관을 막 뭐 책도 많이 버리면서 이제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장을 맡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의 활동 무대는 그냥 순회동 푸른마을 도서관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성남시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도서관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푸른마을 새마을 문고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성남시에서 살인문고 간담회라고 해서 쭉 메일을 돌려서 저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한자리게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수명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고충이 너무 알게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교감이 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 보고 우리의 목소리로 가지고 이제 도서관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간담회에도 걸치고 또 그때 당시 또 사회적 분위기도 뭐 작은 도서관에 이제 엄청 이제 관심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막 방향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도 도서관 문화 발전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작은 도서관들이 점점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성남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워서 손이 고운 건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성도협이 결성이 되고 저희가 이제 성도협에서는 이제 뭐 지역에 가까우다 보니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도서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스스로 저희 이제 도서관 저희끼리 도서관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이 도서관 학교도 운영도 해보고 운영자들을 위한 뭐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런 교육도 스스로 하고 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일을 했었고요. 2009년 같은 경우는 발족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의원님들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시의원들 간담회도 하고 성남시장님도 만나고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2010년도에 성남시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남은 2010년도에 되었지만 다른 지역은 더 일찍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고요. 경기도는 조금 더 늦게 이제 조례 지정이 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2009년부터 10년도 사이에 경기도 단위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들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토대로 2011년부터는 경기도랑 시 지자체가 매칭을 해서 작은 도서관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매칭이 됐다는 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움직여야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지금 저희가 성남에서 또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만나게 된 게 저희의 자발성보다는 이제 시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기도도 워낙 넓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각자 열심히 하고는 계셨지만 서로 이렇게 시군 단위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서 경기도에서 지역 협의회 간담회를 이렇게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남, 파주, 고양, 용인, 부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들을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분들이 경기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도 우리와 같은 형태로 이런 모임을 하고 있고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경기도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경기도 작은 도서관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도의원들을 만나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를 하면서 작은 도서관 경기도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원과의 만남을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는 2011년 6월에 경기도 작은 도서관 조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이제 경도협의 창립 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자리를 마련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경기도에도 일을 되게 잘하시는 이제 도서관에 관심도 많으신 공무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트워크의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도협이 이제 발족된 이후에 이제 경도협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이제 경도협이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 자체는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마을 공동체가 들어갔죠. 그래서 1년 사업이 저희 경도협이 받은 게 7억이었어요. 엄청 큰 사업을 해서 이때 저희 도서관들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작은 도서관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15년부터 18년까지는 정말 재밌게 도서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모사업은 안 했지만 같이 이제 경도회 활동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1년에 7억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도서관에서 마을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또 뭐 공모 사업을 내는 게 어렵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이 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찾아가는 작가 예술가 지원 사업 이것도 저희가 이제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 연구 지원 사업을 해서 저희가 연구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 16, 17, 3년간은 이제 7억의 예산을 받았고, 이제 2018년도에는 약간 금액이 줄어서 4억 8천으로, 그래도 이제 저희는 도서관이 이렇게 큰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 감사해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내면서 그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그 도서관들을,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들을 거의 다 찾아다녔어요. 이 활동하는 도서관들을. 그 도서관들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보고 들은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기록을 하면서 저희가 매해 이제 자료집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또한 또 기록으로 남아서 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이 갑자기 일몰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경도협이 하나로 이제 90점 될 수 있는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찾다가 뭐 마을로 들어간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앞에 뭔가 마을이 붙어 있으면 사업이 다 유지가 되는데 도서관이 앞에 나오면 이 사업들은 왜 이렇게 금방 쉽게 사라지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는 그 이제 마을에 들어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이제 경도협이 더 연대를 할 수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도서관이 들어간 사업을 저희가 2020년부터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골자는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력 지원 사업에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규모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네? 너무 현실을 잘 하시는 금액인데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으로 저희가 100개 도서관을 하는 거예요.
1억은 클 수 있으나 이거를 100개 도서관이 한다는 거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도 저희 경도읍에서는 25개 멘토 도서관이 75개 멘티 도서관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전체 모임도 하고 개별 도서관 찾아가기도 하고 그 이제 멘토링을 그룹 지어서 하면 그 도서관은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지만 경도역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경기도 전역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저랑 전에 사업단장님이랑 양평의 청운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가는 거였는데 여름 휴가철이었어요. 딱 그 이제 광주 그 터널지에서 막혀갖고 앞으로 가도 2시간, 뒤로 가도 2시간.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꾸역꾸역해서 찾아갔는데 그럼에도 찾아갔을 때 그런 도서관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들이어갖고 되게 힘들어도 되게 이제 보람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 사람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이런 자기 만족과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멘토링 사업을 펼치면서 멘티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얻을 게 있는 사람은 얻지만 또 나눌 게 있는 사람은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멘토링 사업이 이제 올해 5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다 그 어려운 상황 겪어봤으니까 아 이렇게 멘토링 했을 때 전체 모임을 했을 때는 이 선생님들한테 교육 시간을 부여하는 거를 경기도에다 저희가 또 제안을 해서 그냥 워크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교육 점수를 받아서 도서관 평가할 때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고 또 멘티와 멘티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그 이제 아까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효과를 한번 이제 설문조사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제 지원 사업을 한 효과로는 이제 작은 도서관 홍보 효과가 있었고, 도서관 이용자가 증대 및 확대되었고,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소속감과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또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정보 를 획득할 수 있었고, 작은 도서관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작은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큰 도움이 되었고, 자원봉사자와 자원활동가 증가 및 확대도 되었고, 작은 도서관 운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순으로 되게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마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지속성을 갖게 되었고, 이제 도서관은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건강하게 사고하고 활동하는 것,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활동의 이제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잘 돌보는 일이 너를 잘 돌보는 일이 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즐거움이 어느덧 도서관 활동을 20년 넘게 유지할 수 있게 한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서관 활동가들이 저와 비슷했고 저보다 훨씬 앞선 사고와 행동으로 귀감이 되는 도서관 활동가들을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지역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왜 더 큰 단위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와 계속 관계를 가져갈까요? 모두가 경험해 봤듯이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힘이 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 활동이 왕성한 곳들이 타 지역보다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보조금은 2011년부터 경기도와 지자체가 매칭을 해서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2019년부터 사립 작은 도서관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나누어 이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지급하게 되었는데, 지자체별로 이 금액이 되게 또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지침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지침을 내리는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 협의회도 경도협의 목소리를 더 높이 사려고 하고, 경도협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협의회 활동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아무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충분히 느꼈던 어떤 그런 도서관 정신들이 잘 전수되도록 그냥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함께 성장을 이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도협에서는 또 타 지역의 선도적인 사례가 가장 효과가 이제 빠른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경도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로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 전에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성남시의 자원봉사자 실비가 8,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다른 지역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뭐 10,000원도 받고 12,000원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도협 이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의원들 만나서 바로 이야기하고, 아마 그 해에 성남시가 자원봉사 실비가 1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한눈에 이루어지는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2004년에 이제 올해부터 보태미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보조금 사업 하시죠? 네. 그러니까 보탬이 잘 하고 계시나요? 보탬이 안 되죠. 스트레스만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워낙에 많은 곳에서 이 보탬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의원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화성 지역 도의원이셨는데, 사실 이 보탬이 시스템이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민간기관이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부 산하기관들은 전담 인력이 있고 충분히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이거를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민간기관까지 사용을 하게 해서 거기서 오는 혼선과 그 업무의 과정과 그 스트레스가 엄청 이제 심각해져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경도협 차원에서 보탬이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서 이제 조목조목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도록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탬이 이제 사용 딱 첫 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만든 취지가 뭔지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보탬이 만든 게 저희 어떤 업무 효율을 좀 증진시킬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서류 간소화 내지는 뭔가 업무의 효율이 높인다, 이게 첫 번째 취지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취지가 부정수급 방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경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한테 강요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척을 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촉구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도의원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나 봐요.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 경도역 뭐 이제 각 지자체 협의회가 왜 시너지가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시너지가 나는 딱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웬만해서 도서관 분들은 다 애정과 지속을 다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정과 지속이 장착이 된 작은 도서관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일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뭔가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 수월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관심과 추진력이 있는 의원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날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어도 힘들 게 없게 정말 추진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저희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은 그냥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작은 도서관이 매일 이렇게 그냥 나의 노력과 봉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이런 3박자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했는데 또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고민도 없지 않아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작은 도서관에서 꿈꾸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일, 이거를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일, 이런 일이 그냥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매년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을까 막 이런 불안도 좀 있거든요. 뭐 전에도 1번 사업을 경험을 했듯이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또 업무에 대한 불편함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불안도 있고 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민의 자발성이 이제 기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이제 자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이 협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희는 큰 그림이 있어서 이거를 매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게 잘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그냥 계속 이러한 큰 그림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해. 우선 경도협의 사립과 공립의 비율은 어느 정도냐? 대표님이 소속된 그 푸른마을? 네네. 거기는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이렇게 이제 지역 협의회로 구성된 곳은 거의 99%가 다 사립 작은 도서관이에요. 부천 같은 경우는 공립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이제 저희 이제 경도협의 회원으로 이제 들어와 있지만 부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다 사립 작은 도서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협의별로 한두 군데 정도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가 90% 이상이 다 사립 작은 도서관. 제가 있던 그 안성의 작은 도서관의 협의회를 꾸리질 않고 작은 도서관이 다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네네. 시립이고 다 그래서 위탁을 받더라고요. 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 게 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협의회가 아니고 그냥 사협을 만드니까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약간 뭐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 협의회를 하면서 이제 협의회 활동하다 보면 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만나려면 우리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협동조합으로서의 일과 협의회가 추구하는 일을 이렇게 병행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협의회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도서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요즘에 추세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아이들의 어쨌든 놀이터이고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주요 대상이 좀 변화가 있고 프로그램도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있죠. 그런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나요? 그런 거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 협의회별로 이제 주요 사항 같은 거 이제 논의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많이 줄고 도서관에 이용하는 연령대에도 이제 변화가 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작은 도서관 충분히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놀지? 지금 이제 저는 그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은퇴자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도서관에서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도서관이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평생 학습의 장이 되고 우리의 정말 문화공간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 인구도 줄어서 도서관 이용률도 떨어지기도 했고,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도서관에도 그냥 도서 대출 반납보다는 다른 움직임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이제 어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젊으신 학부모들이 이제 자원활동가로 많은데, 이제 그 드립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도서관이 8kg의 원두를 샀어요. 8kg의 원두를 사서 그 저희한테 커피 수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맹카페에 가서 로스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분쇄기를 도서관에다 갈아서 드립백에 다 소분을 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가 그걸 나눠서 가졌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도서관이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그냥 너무 경직되고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충분히 느슨한 연대로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느슨함을 유지를 하면서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추가로요. 네. 어쨌든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지역별로 17군데인가 있잖아요. 19개요. 네. 저희는 21군데 있거든요. 아니, 저희도 주대원과장을 22개 저희도 지역입니다. 지역 협의회는 19개고요. 두 곳은 두 지역은 협의회는 아니고. 아,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을 활동도 워낙 되게 잘 활동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마을 활동가들이 또 도서관에서 또 다른 에너지로 또 다른 일을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또 상상도 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요. 네.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사실은 마을 공동체 마을 활동의 거점이기도 했고 주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마을 활동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좀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작은 도서관을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는 도서관으로 가라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협력적으로 지역의 네트워크와 같이 결합한다든지 공동의 뭔가를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우리도 이제 주문을 할 텐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네. 우리도 작은 연구가 있는데 뭐 금액이 작아서 작은 연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네. 저는 경기도나 이쪽에서도 보면 작은 도서관이니까 작으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네이밍에 대한 고민도 한번 혹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가 한번. 그래서 저희도 이 작은 도서관 말고 마을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작은 도서관보다는 사실 마을 도서관이 훨씬 더 정겹고 그 마을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막 마을 붙이면 도서관이 뭐 마을 하면서 약간 또 이렇게 그런 분도 있는데 아무튼 도서관과 마을이 잘 결합이 돼서 저희의 삶이 느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작은 도서관은 마을 안에서 단순히 작은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공동체 활동이 촉발되는 공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조직하시고 목적을 설정하고 활동하는 방향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흔적이 저는 자료에 보여져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이걸로 마무리할 거라서요. 박수 치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